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자 중 상당수를 예비심사를 통해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 선관위가 예비경선 진출을 막은, 그러니까 예비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킨 인사 중 상당수는 우파 성향이 뚜렷한 인사인 반면 이준석계의 후보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예비경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탈락자 중 당대표 후보로 등록했던 강신업, 김준교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던 류여해, 김세희 후보가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가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관위와 국민의힘 선관위원 전원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찬바람 맞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뛴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내부 분탕질만 일삼은 자들은 모두 살렸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겁한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준석계가 장악한 정당이다. 이준석을 몰아낸 사람들은 컷오프하고 이준석 딸랑이들은 무조건 다 살렸다. 배은망덕한 정당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인사 중 자신인 강신업, 또 신혜식, 김세희, 유해 등은 모두 이준석을 비판했던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준석의 장풍이 대단하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모두 이번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하는 천하람은 당대표 경선에서 나서면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런 천하람은 김대중은 큰 정치인이나 박정희는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당당하게 패스했다. 또 이준석계로 알려진 허은하는 최고위원에 도전했는데 그녀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으로 2회나 걸렸는데도 당당하게 패스했다. 후원회장 이준석의 위력은 대단하다. 지금 이준석은 징계 중이기에 그의 영향력은 더욱 빛난다. 그 빛에 선관위는 눈이 멀었다라면서 당 선관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탈당 성명에서 저를 떠나면서 경선 절차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고자 한다면서 먼저 궁예관심법으로 심사하고 사실상 4천만 원을 착복한 것은 불법이다. 2월 2일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등록비 4천만 원을 징구하고 5일에 관심법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4천만 원을 갈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4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2월 2일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후보들에게 당대표 후보의 경우 등록비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바로 제대로 선거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며칠 뒤인 2월 5일 예비심사를 통해서 탈락시켜서 등록비를 당이 챙긴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그러니까 등록하면서 등록비는 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 돈들이 다 날아간 셈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후보 등록 후 약 10일 만에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하는 것도 신인의 등장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사기라면서 등록한 후보자 전원이 함께 끝까지 뛰게 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적어도 2달 이상으로 하고 각인이 수차의 토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선에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예비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 가령 당대표 후보의 경우는 6명이 되겠죠. 등록자 9명 중에서 3명이 예비 심사에서 탈락했고 예비 경선에 6명이 올라갔는데 그 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를 해서 2월 10일 본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후 열흘도 채 안 되는 새 본경선 진출자가 가려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사전선거와 컴퓨터 선거를 두고 많은 애국자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고집하는 것도 사악하다라면서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당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가 역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김준교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신의 탈락 사유가 자체 핵개발 공약과 차별금지법 반대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고 있고 북한 핵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우리는 평생 북한의 핵위협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가 탈락한 류여애 후보는 바로 이번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류여애 변호사는 정준길 변호사께서 급히 가처분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벌써 번호가 나왔다. 음주정과 이범도 후보가 되고 선거법 정과범도 후보가 되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선거를 치르기 전 기준도 없이 컷오프를 하는가. 난 법치주의자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렇게 컷오프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바로잡아야 우리 후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가 역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김세희 후보는 특정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을 컷오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자신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 수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열심히 뛰었고 이들은 절대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 당당히 우파 유튜버라면서 그런데 우파 유튜버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 있도록 이준석에게 소통관을 빌려준 허나에게는 전당대회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와 관련된 예비심사 컷오프는 석연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파 성향이 뚜렷하거나 혹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후보들은 대부분 탈락시켰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살아남았지만 황교안 후보마저 만약 이번 예비심사에서 탈락시킬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황교안 후보는 손을 대지 못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탈락시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계는 전원 예비심사를 통과해서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이게 뭔가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룰, 특히 중앙선관위의 위탁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해외 동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임원일동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투표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임원들은 국힘 지도부는 투명한 선거 모범을 이번 당대표에서 보이길 촉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애국 동포들은 3월 8일 열리는 국힘 당대표 선출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류 매체에서 시작된 여론 조작을 보며 심각히 국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편리성을 이유로
지난 1월 30일 중앙선관위의 후보 선출을 위임했다고 보도됐다. 국내외 주권 국민들은 지난 5년간 줄곧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의 중요에 대해 호소를 해왔다. 그런데도 국힘 지도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에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힘 지도부의 선관위 위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런 위탁 결정은 당연히 후보자들과 당원 그리고 우파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독재적 처사라 본다. 우리 해외 애국 동포들은 국내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지난 4.15 총선 이후부터 디지털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실제 지난 3구 대선도 부실, 불법,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겨우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보수 후보가 이긴 것을 경험했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중립성에서 벗어나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의혹을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통계적 실질적 증거를 보였고 아직도 후보자 120여 건 선거 무효 소송으로 피의자 입장에 있다. 특히 2022년 3구 대선 그리고 6.1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불법 선거의 증거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 결과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사퇴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현실에 더불어민주당조차 맡기지 않는 선거를 여당인 국힘이 맡긴다는 것은 국힘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3. 또한 중앙선관위 위탁은 선택이지 당위성이 아님에도 편리성을 담보로 투명성을 희생한 것은 후보 선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4. 책임당원 전체 신상명세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낸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벗어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현재 경선 프로세스에 대한 사후 검증이 불가능함으로써 중앙선관위와 국힘 지도부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본다. 5. 1월 30일 공개된 국민의힘과 선관위 계약은 거의 노예 계약이라 보인다. 공정경쟁 및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에 보면 이 계약서 둘째 항에는 본인은 K보팅, ARS 등 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 방식에 따른 경선 관리,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자의 사후 검증 권리를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절대 후보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계약이라 본다. 6. 과거 여러 선거에서도 사용된 전자개표기, 즉 국힘 지도부의 보팅 시스템을 사용한 깜깜이 투표에 많은 우파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의심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모바일은 39대 39로 동일하게 나왔으나 전화로 하는 ARS 득표율은 나경원과 이준석은 각각 47대 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똑같은 모집단에서 이런 통계적 차이는 있을 수 없는 명백히 선거 조작의 의혹이 있다. 모바일 투표, 특히 K보팅은 2019년 이후 선관위 안에 설치되어 있어 전산 개발자들이 외부 견제 세력 없이 얼마든지 시스템에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다. 과거 당대표 선거 때도 명백히 어느 후보가 얼만큼 표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지도 않았고 6개월 파일을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폐기했다. 이런 현실에 우리 해외 동포들은 당대표 경선 룰을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당장 중앙선관위와 계약을 파기하고 당이 직접 관리하여 현장 수개표를 하기 바란다. 즉 중앙선관위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관리를 맡길 것, 수개표에 드는 비용이나 선관위 위탁 비용은 비슷하게 든다고 한다. 2. 전자투표를 선택할 시 필수 기능을 탑재하라. 전산 처리 로그 기록에 대해 실시간 감시하고 사후 검증도 요구하라. 3. 또한 후보자들은 단합하여 성명서를 내어 불법 편파적 경선 룰을 수정하길 요구하라. 4. 책임당원들은 투표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부실 경선 관리 투표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개인의 선호보다 객관적으로 보수 가치를 가지고 강력히 투쟁할 후보를 선택하라. 윤 정부하에 실시되는 첫 국힘 당대표 선거는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진행되는 모범을 보여 당을 축제로 이끌어야 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2024년 총선에도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와 영향을 끼쳐 윤 정부의 성공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모국이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인 선거가 절대로 편리성을 담보로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돼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여당인 국힘이 지금이라도 위탁관리를 철회하여 공정, 상식,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정당의 모범을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임원일동, 이런 성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동포 성명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신숙희 박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정치 현실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길 바라는 해외 애국 동포들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